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코너인데요.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일본 제철의 그 주식 문제, 네.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이 문제인데요. 일본 제철 그러니까 옛날 신일철 죽음. 네, 그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이 발효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게 과정도 복잡하고 사실은 용어도 복잡하고 그렇죠.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공시 송달의 발효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공식 그 공문을 발송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본인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 외무부에서 외무성에서 그냥 특별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려 보내면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답이 없다든가 그러면 전달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네. 그 발효 시점이 이제 오늘 0시였던 것이죠. 네. 자, 네. 일단 공시 송달이라는 뜻을 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전개 과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게 이제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네. 수 있는데 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신천수 씨가 처음에 일본 법원에 그러니까 오사카 지방재판소에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신일본 제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본 제철이라고 네. 이름을 바꿨죠. 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 그러니까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봤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2001년,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지방법원, 그러니까 일본에서 재판소라고 하니까 네.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까지 계속해서 이제 패소하고 기각되고. 그러니까 일본 쪽에다 재판을 건 거 그렇죠. 아닙니까? 처음에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다시 한국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서울지방지법에다가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쪽은 이제 어차피 패소를 계속했으니 네. 우리나라 쪽에 그렇죠. 이제 소송을 거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이제 원고 패소가 되고 그러자 2009년에 다시 고등법원에 기각 상고장을 제출을 하고요. 네. 2012년에 대법원까지 이제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일본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 신일본 제철 그러니까는 그 일본 제철이죠. 일본 제철이 그 승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파기 환송을 이제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그 소송을 건 우리 피해자들이 졌는데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걸 파기해서 그렇죠. 다시 이제 고법으로 내려보낸 거죠. 그렇죠. 내려보냈는데 그 2013년도에 그래서 이제 서울 고법에서 고등법원에서 1억 원씩 개개인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다시 대법원에다 다시 이제 올린 겁니다. 네. 2018년도 7월 27일 날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0월 30일에 신일철 죽음이 원고에 각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가 완료된 거니까 그렇죠. 판결이 완료됐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은 해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 대구지법의 포항지원에다가 이제 주식 압류 강제 집행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2019년도에 그러니까는 이 일본 제철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든 P&R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주식 8만 1,075주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2019년도 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아주 어려운 법정 싸움을 해오신 건데 이렇게 되면서 그 우리나라가 7월 19일에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일본 외무성으로 그 해외 송달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게 반송돼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그 일본 외무성에서 요청서를 네. 받지 않고 예. 돌려보냈다는 얘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우리나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설명 없이 반송되어 온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세계 반도체 포함해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그 피해자들께 이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일본 회사가 우리 국내에 있는 주식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주식을 이제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는데 네. 일본 정부가 그것을 이유 없이 받지 않고 반대로 이제 우리 규제 조치를 발표한 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2020년 6월 1일에 그 대구지법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지원에서 공시 송달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네. 대목이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 유효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8월 4일 그 아까 말씀드렸던 PNR 주식의 압류 명령 등 해서 이제 공시 송달이 발효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법적 조치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0시를 기해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주식을 팔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아직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시간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그 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절차가 앞으로도 이제 일본 저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빠른 그 응답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현금화 되는 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언제까지 이게 뭐 될 수 있을지는 말하기는 아직은 제가 어려운 방송 상황이죠. 들어오기 직전에 아마 그 저 뉴스를 좀 보니까 네. 그 일본 제철 쪽에서 바로 항고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항고가 되면 또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 더 거예요. 길어지겠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나라 사이 인식의 문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인식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근본적으로는 역사 인식에 대한 그 차이가 너무 이제 큰 것이고요. 네. 그 사실 이게 이제 그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거 역사 인식이다라고 하면은 일본 측에서도 이제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법적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한일 청구권 협약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그것으로 일본에서는 이제 그 다 해결이 된 문제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그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한일 협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일본도 전적으로 지금 현 정부와 같은 입장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이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협약일 뿐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도 과거에는 일본 정부도 그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한일 협정이 맺어질 그 당시에 네.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는 산정도 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일본 정치권 인사들 중에서도 그 우리 측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선거에 출마했던 레이와 신센구미의 그 야마모토 타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한일 청구권 협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한일 양국 통틀어서 가장 표준 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냐면은 한일 청구권 협약 자체는 인정하지만 네. 논란이 되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니 일본 기업이 사죄를 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네. 아주 표준 답안이죠. 일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 중에서도 전혀 뭐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와에는 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 네. 좀 우리가 그 지구전 좀 참고 인내하고 좀 오래 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아베 정권하고는 뭐 말이 톤이 너무 달라서 예. 도저히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가 네. 않죠. 뭐 일본 정부 특히 이제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의 그 주류 정치인들 네. 이 세력들은 아무래도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일본의 지금 그 자민당이
아주 옛날에 이제 두 정당이 합쳐져서 만든 네.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당하고 일본 민주당이 합쳐서 만든 건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일본 그 주류의 입장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서 우리는 경제만 열심히 하자.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중도적인 그런 보수파 그러니까 자유당 계통의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오부치 김대중 그 합의가 있었던 그런 그게 이제 일본의 주류 입장이었는데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확 바뀐 완전히 거죠. 바뀌었죠. 그러면서 일본 민주당 이제 후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극우 성향의 그런 출신들이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과거 그러니까는 제국주의 당시에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재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현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좀 더 극우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입장하고는 도저히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서 보자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 힘이 크잖아요. 네.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부 자체가 바뀌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네. 일본은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네. 또 일본 국민 인식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일본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정부가 뭐를 하든 좀 어떻게 보면은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거 일본의 그 제국주의 당시에 전쟁 그 침략 전쟁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론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지난 6월, 7월 사이에 그 전국 유권자 1,0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던 건데 그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46%가 일본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편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자위를 위한 전쟁이었다가 13% 그리고 아시아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3%.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제의 침략 전쟁이었다는 것을 다수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는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거를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이거를 네.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이 53%에 해당합니다. 절반 이상이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했다. 그다음에 충분히 했다가 31%. 그러니까는 사실상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렇군요. 많다는 것이고 네.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본 국민이 14%가 됩니다. 일본의 이 극우적 경향이 젊은 층 쪽에서 좀 더 강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설문조사도 그런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본의 20대, 그러니까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 그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세대보다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그 일본에서 나이가 든 세대의 경우는 전쟁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최근에도 우리 흔히 구남도라고 부르는 그 하시마 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섬 최근에 세계유산 등재 시설에 대해서 이제 안내 표지판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왜곡된 문제 이런 거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네. 그 문제에 있어서 일본 국민들 나이가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기억이 있죠.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그때 많이 끌려왔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교육 문제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교육 네. 문제가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 문제 네. 그러니까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전에도 아주 간략하게 조금씩 언급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나마도 지워져 있다던가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만행, 침략 이 부분이 많이 삭제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나마 조금 알고 있었던 이런 거마저도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면은 아예 뭐 어떻게 거꾸로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교과서 왜곡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비로소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차원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야 뭐 언젠가는 바뀌겠죠. 네. 하지만은 일본 젊은이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데 것이죠.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제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네. 역사학자들이 끊임없이 사실을 발굴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또 우리 같은 이제 매스컴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일본의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발굴들 같은 것도 하고 네. 뭐 양심적인 학자들 물론 있죠. 근데 일본의 미디어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그 친현 정부 그 지향적인 이런 언론 그 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현 정부도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 상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가 두 번째 대한 뭐 수출 규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에 나서겠다 뭐 이런 공언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들. 근데 지금 일본 현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좀 그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쨌든 그 긴 장기적인 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발걸음은 내렸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갈 길이 아직 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